이곳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의 한 PC방입니다. 2016년 3월 9일에 21세 남성 박 씨가 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모를 정도로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4명에서 5명 정도의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때 누군가 박 씨에게 말을 걸어요. 돌아봤는데 조금 놀랐어요. 흑인 남성이었거든요. 이 남성은 박 씨에게 영어로 아주 친절하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따라오라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순간 멈칫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남성이 박 씨의 멱살을 잡아 당깁니다. 근데 박 씨가 여기서 절대로 이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는 걸 느껴요. 범인의 손에서 피비린내가 났거든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112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처음 보는 이 남성, 누굴까요? 그리고 그에게서 났던 냄새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손님들 중에 안경을 쓰고 있는 손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그 손님을 지목을 해요. 그래서 그 손님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흑인 남성이 영어로 너는 그냥 게임해라. 우리 그냥 친구다, 친구. 막 이러면서 신고를 못하게 합니다. 자, 박 씨가 이 사람한테서 피냄새가 나요. 이런 말까지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그때부터 이 박 씨를 도와주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도 본인들보다 덩치도 크고 조금 위협적인 느낌을 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 안경 쓴 손님이 신고를 망설이고 있었잖아요. 그 틈에 범인은 박 씨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결국 박 씨는 폰을 내주게 됐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옷을 달래요. 점퍼랑 네이까지 달라고 합니다. 싫다고 했더니 이 흑인 남성은 박 씨의 얼굴을 3차례 강하게 때렸고요. 그의 점퍼를 빼앗아서 입고 PC방을 나와서 도망칩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을 때리고 자기 물건을 빼앗아서 도망을 친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에는 박 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을 다 이야기했겠죠. 이제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제 CCTV나 목격자 증언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PC방 점주를 찾아요. 근데 아무리 불러도 점주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PC방의 내부를 수색합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화장실에서 뭔가를 발견해요. 혈흔이었어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경찰은 건물 전체로 수색 범위를 넓혔고요. 비상계단 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비상계단에서 한 남성을 발견해요. 발견 당시에 이 남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그 발견된 모습이 정말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폭행사건이 벌어진 PC방의 부대표 김 씨였습니다.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나간 PC방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사건을 경찰이 마주하게 된 거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전말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사건은 2016년 3월 9일에 발생합니다. 케냐 국적의 28세 보실의 마이클 모누비,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이 사람이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해당 PC방을 찾아와요. 그때는 이제 새벽 손님이 쭉 빠져나가고 나서 PC방이 좀 한산했어요. 이때 부대표 38세 김 씨가 PC방 카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한 5-6명 정도, 많진 않았어요. 이 중에 오늘 사건 앞에 내용에 나왔었던 박 씨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케냐 남성을 제가 모누비라고 부를게요. 자, 이 모누비라는 사람도 자리를 잡고 앉아서 30분 정도 컴퓨터를 이용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카운터에 와서 김 씨에게 말을 겁니다. 화장실이 어디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사실 뻔히 바로 옆에 보이는 상태인데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 씨가 손으로 여기가 화장실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근데도 모누비가 계속해서 자기도 손짓을 하면서 계속 화장실로 나랑 같이 가보자 라는 뜻의 메시지를 보내요. 업주 입장에서는 일단 말도 안 통하는데 계속 뭔가 손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봐서 혹시 화장실에 문제가 생겼나?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안 되니까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별 의심 없이 모누비를 따라서 화장실로 향합니다. 자, 진술 내용 잠깐 말씀드릴게요. 1차 진술에서 모누비는 자기가 김 씨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고
폰을 건네받자마자 화장실로 냅다 뛰어들어갔더니 김 씨가 따라 들어왔다라고 진술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2차 진술에서는 말을 바꿔요. 자기가 화장실을 물어보면서 김 씨를 화장실로 유인했다라고 진술을 한 거죠. 자, CCTV를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2차 진술에 더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 속에는 두 사람이 몇 마디 얘기를 나누고 천천히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경찰의 추정 그리고 모누비의 진술을 종합한 내용이에요. 이게 화장실 안에서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CCTV에 찍히지가 않아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내용이 정리가 된 점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문이 닫히자마자 모누비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갑자기 김 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무 의심도 없이 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가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저항을 못했으니까 그냥 쓰러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모누비가 김 씨의 목을 조르기 시작해요.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일단 본인보다 훨씬 덩치가 큰 20대의 남성이 그냥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김 씨는 여기서 목숨을 잃습니다. 정말 너무 잠깐 사이에 벌어진 비극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이 뒷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는 이후에 더욱 충격적인 행동을 이어갑니다. 저 지금 이 사진 잘 보이지는 않는데 뭐처럼 보이세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모누비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다시 카운터로 가서 주전자, 쇠젓가락, 숟가락 같은 그런 것들을 챙기는 모습이에요. 이걸 챙겨서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요. 주전자에는 끓는 물이 들어있었겠죠. 이 물을 김 씨의 얼굴에 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입에 마구잡이로 넣었어요. 온갖 표현할 수 없는 상처가 김 씨의 몸에 남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됐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범인은 도를 넘는 이런 잔인함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 그냥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다라고 진술을 해요. 사실 주전자에 물만 가지고도 그 범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은 뭐였냐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처음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범인은 김 씨를 화장실에서 끌고 나와서 비상계단에 유기했고요. 다시 PC방으로 돌아와서 김 씨의 지갑 속에 있는 18만 4천 원을 강취합니다. 이후에 PC방에 앉아있던 그 손님 박 씨에게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실패를 하고 물건만 빼앗아서 도망친 거예요. 범인은 멀리 가지 못했어요. 대학가 주변을 서성이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즉시 체포가 돼요. 자, 그러면 범인이 왜 그날 김 씨의 PC방을 찾았는지 좀 알아봐야겠죠. 범인 모누비는 2015년 7월 18일에 처음 한국에 입국한 사람입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체 관광 자격으로 입국을 했어요. 3개월의 단기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광주광역시에서 머물렀었는데 한 달 뒤인 8월 25일에 갑자기 종교적 박해 이런 걸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비자가 만료되는 10월 18일에 한국을 떠나야 했는데 난민 자격 심사 기간 중에는 불법 체류자로 분류가 되지 않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범인이 계속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던 거예요. 보통 난민 심사 기간은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3개월까지도 소요가 되고요. 그 기간 동안은 자유롭게 취업 활동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아무 제약 없이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겁니다. 범인은 광주 북구의 대학가에 보증금 100만 원짜리 월세방에 머무르면서 일용직과 택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되기 하루 전이었던 2016년 3월 8일에 모누비는 경찰서를 찾아와요. 그리고 민원 담당 경찰관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면서 귀국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경찰은 이때 모누비를 출입국 관리소로 안내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난민 신청자 신분이어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강제 송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귀가 조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경찰서에 오기 전에 모누비가 그러니까 자기가 경찰서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던 월세방에서 보증금 75만 원을 돌려받고 방을 뺀 상태였던 거예요. 케냐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방을 빼고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기대했던 강제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거죠. 수중에 있는 돈 75만 원을 가지고는 케냐행 비행기표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가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요청했다면 사실 어떻게든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범죄를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죽이기로 한 거죠. 체포된 모누비는 완강히 저항했어요. 정신병자 행세를 하면서 나는 신기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신 같은 존재라는 걸 너희들은 모르냐. 이러면서 막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난동을 부립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범행과 관련해서는 입을 닫아버려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통역사가 질문을 하면 사건 내용이랑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만 답했고요. 그동안의 행적,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피했어요. 결국 그는 살인, 시신유기 및 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모누비가 사실 처음에 경찰에 체포됐을 때 있잖아요. 그 사건 벌어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행동이 난폭했던 건 물론이고요. 유치장에 창살을 발로 차고 방탄유리까지 깨부셨습니다. 짐승같이 막 괴성을 지르고 막 몸동작을 막 이상하게 하면서 주술 같은 걸 외우기도 했고요. 아무튼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오죽하면 주한 케냐 외교관도 모누비가 무섭다면서 만남을 거부했었다고 해요. 처음에 범행을 저지른 과정부터 이후에 체포되고 나서까지 계속해서 이상행동을 이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모누비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신청을 해요.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는데 다행히 감정 결과는 정상소견이었습니다. 만약에 심신미약 나왔으면 감형을 해주려고 했던 걸까요? 이것도 참 궁금하네요. 그는 구속 초기 교도소에 수감이 됐을 때도 하도 행패를 심하게 부려서 교도관들이 수갑에 벨트까지 채워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재판받으러 갈 때는 되게 차분했대요.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죠. 검찰은 모누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었는데요.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이 형이 확정이 돼요. 본인의 주장은 내가 범행 당시에 환각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범행 이후의 엽기적인 행각 등 죄질이 나쁘다. 유족이 큰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모누비는 살인은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끝까지 함구했습니다. 그는 현재 외국인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 사건은 예멘 난민 수용 찬반 논란이 한창이던 2018년에 재조명을 받았어요. 이 사건 피해자의 지인이 난민 수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올렸던 한 글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지인은 최근 난민 사건들을 보니 다시 예전 기억이 떠오른다. 과거 9년 정도 프랜차이즈 PC방을 운영했었다 라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로 운영되는 회사였는데 특히 부대표, 그 피해자 김 씨죠. 이 부대표와 친했고 여러 방면에서 그에게 큰 도움을 받았었다. 그를 흉보는 사람은 없었다. 인격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분이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난민 수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쓴 글이었죠. 그랬던 부대표 김 씨가 2016년 봄에 케냐 난민에게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고 그 사건 이후로 한국 사회의 난민을 상당히 증오하게 되었다라는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찬반보다도 요즘에 컨텐츠 준비하면서 진짜 이 악함,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사건 내용 어떻게 시청하셨나요? 댓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6년 3월 9일에 발생한 케냐 난민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